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권혁중 경제평론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16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 시총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반종민 소장님? 예, 이게 삼성그룹들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별로 지금은 성장성과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전체 투자하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내 올해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전기전자와 건설, 면세업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조선과 금융, 바이오 쪽은 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삼성전자 쪽의 주가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전거래일 종가 기준까지 살펴봤을 때 약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가장 많이 하락한 그 기업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삼성 SDI가 약 한 47% 하락을 했고 호텔신라가 43%, 삼성 ENA가 38%, 삼성 SDS도 24%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하락폭을 좀 크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그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올해 내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따라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그 4분기 때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승을 한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 쪽에 대해서 올해 그 같은 기간 내에 43%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에 지금 삼성생명 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그러니까 삼성금융주 중심으로는 상승폭을 좀 크게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과 삼성금융 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됐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그 주가의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금융 쪽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계속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금융주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으면서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그룹주의 그 업종별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국내 올해 업종 분위기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갔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내년에 이제 삼성그룹주를 좀 포인트를 잡을 때는 결국은 업종별로 산업 성장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삼성 그 그룹주들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성 그룹주들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 그 결산 배당 기준일로 좀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수주 목표했던 7억 달러의 75% 정도 지금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지금 실적이 계속 좀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내년 4월에는 5공장 완공을 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캐파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주도 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내년 그 1월 8일 때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잠정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좀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전 분기보다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 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모아가도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 하면은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 하면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 우리 국내 1등 그룹주, 삼성 그룹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증발한 삼성그룹주의 시총 회복 위해서는 역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힘을 좀 내줘야 되겠죠. 자, 가장 관심 있는 환율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지난 27일에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16일에 기록했던 1,48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다 왔죠. 이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전반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혜기업도 있을 겁니다. 고환율에 따른 대응 전략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증시를 좀 총평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뭐 정치가 좀 불안정했던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환율과 관련된 업종들 한마디로 수출 중심의 수혜를 입은 업종들이 사실 상승률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 이제 환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이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한 3개월 그러니까 1분기 후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 업종 중심으로 앞으로도 향후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환율은 더 오를까라는 이제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환율이 더 오를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원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겠느냐? 지금 본다 그러면 수출의 둔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제는 그나마 잘 나오면서 버텨줬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수출의 둔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갈 거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의 차이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 4.5, 우리는 3%의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데 1.5%포인트 정도 벌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뭐 미국은 내년도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으로 수정했고요. 우리는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금리 1월부터 바로 단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마저도 1.9% 내년도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요. 뭐 IB 쪽에서는 지금 1% 중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세도 나와주고 있죠. 원화 가치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인데 투자자들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성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4가지 요소를 우리나라에 지금 딱 대입해 본다 그러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환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진 추세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럼 관련 수혜 업종이 뭐냐 이거죠. 역시나 이제 수출과 관련된 업종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조선업 생각하시는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이런 그 K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코스피 지수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순위를 쭉 본다 그러면 올해 기준 봤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본다 그러면 1위가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K 그리드와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렉트릭 같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요. 뭐 70%가 수출입니다. 사실상 매출액에.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이 잘 됐고 특히 우리나라의 K 그리드 쪽에서 수출이 북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 외에도 K 그리드에서 전선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 직류 송전에 대한 이슈들 다 아마 우리 한국 경제에서 다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송전에서 필수적인 게 직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전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망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수출과 관련돼서 이런 K 그리드 쪽도 내년도에 좀 바라볼 필요가 더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한번 짚어봤는데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산업생산이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11월 산업생산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도 1.6%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소비는 0.4%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반등한 모습 포착됐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중요한 만큼 향후 나올 경제 지표들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환율 짚어봤는데 이처럼 전국 불안과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변수에 따른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서 종목별 명암을 갈랐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증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 길건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짚어주시죠. 네, 뭐 국내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있었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들은 웃었고 해리스 관련주들은 울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관련주들 조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앞에서도 평론가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코스피 1위부터 5위에 보면 S&T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에너지 대표적인 정책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변수도 있었죠. 뭐 12월 달 되면서 여러 가지 탄핵 얘기들도 나오고, 뭐 투표, 소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테마 관련주가 또 어떻게 됐든 움직이기는 했어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그 분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보니까 그 계열사 중에 오리엔트 시계라고 있는데 이때 근무 이력 때문에 사실은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원래 다 그렇죠. 뭐.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불안한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뭐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을 많이 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금양, 포스코 DX, 그다음에 EM 플러스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하락 상위 종목에 다 포진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주인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리스가 뭐 떨어지면서 같이 내리막길을 조금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뭐 내년 상반기에도 이 관련주들이 조금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라는 게 사실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역시 트럼프 관련주들은 강세를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트럼프 2기가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기부 행렬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2억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직접 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랑 만찬에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테슬라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존이나 오픈 AI, 메타, 우버, GM, 포드 등에서도요. 지금 100만 달러씩 다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취임식에 누가 갈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점이 되고 있는데 그 풍산 회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또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마 6월 달 뭐 중순까지는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내 정치적인 변수도 있지만 현재는 미국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취임식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관련 종목들 주가가 막 급등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지금 증시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해외에서 K푸드 인기가 매우 뜨거웠죠. 내수 침체 속에서도 라면을 중심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런 열풍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하청한 본부장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해외, 기타 특히나 북미 지역에 좀 매출 비중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전망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HS 코드에서 살펴보셔도 라면 수출입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먹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게 하나의 문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빠져들면 더 빠져들었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라면은 사실 해외에서의 이런 가격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지에서 음식을 조금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오므라이스처럼 만들어서 손에 들고 먹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에 대한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그 캐파를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뭐 증권가 목표 주가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100만 원 이상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넘버가 찍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우상향 기조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한번 강하게 출렁거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높았을 때 가격 전가도 굉장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그 대표주라고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뭐 농심이라든지 기타 음식료 쪽에서도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가치주로서도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품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K라면의 흥행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 컴퓨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혁중 평론가님 살펴주시죠. 네, 근데 공부할 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더욱 공부할 게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요, 사실상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요, 일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암호 해독에 대한 이제는 보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입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단순화해 주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금융이라든지 인공지능 때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컴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연구 상태를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와 함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택을 했고 특히 이제 11월달에 IBM에서 퀀텀 회로를 이제는 발표를 했었죠. 그다음에 12월 구글에서는요, 윌로라고 다 이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 칩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었고 또한 12월 16일이었죠. 이제 중국에서는 새 양자 컴퓨터 칩 쭈층츠 3.0 이거를 이제 공개했거든요. 사실은 이걸 논문에 기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양자컴에 대해서 이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정치적 불안성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비전도 사실상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컴이 이제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관심들은 국내 투자자분들은 양자컴과 관련된 뭐 관련 업종들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K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지만은 보안 솔루션이죠. 최근에 국가정보원의 이제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또 굉장히 크게 뛴 적이 있었거든요. 상한가 쳤죠. 예, 상한가 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 첨단 소재 광통신 부품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보면 40% 높게 올랐고요. 특히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경쟁률이 79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좀 얻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코위버라든지 여기는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넷 통신 장비죠. 그다음에 ALT,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어떤 가공 기업이고 ICTK 같은 보안 기술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주의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시겠지만 양자컴, 뭐 AI도 그랬습니다. 양자컴도 사실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됐었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심들을 갖고 있다가 아직도 사실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 아니면 관련된 ETF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치매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첨단 기술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 요거 따라가시면서 하나씩 개념을 공부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만큼 변동성도 매우 크지요. 자, 다음 소식 엔터 업계 얘기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주축 그룹의 공백이 생기면서 올 초부터 고전을 냈고 다양한 이슈, 뉴진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많이 흔들렸죠.
내년에는 회복의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데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1분기까지는 가파르게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분기 때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 44를 좀 주가 살펴본다 하면은 9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다가 9월 초까지 조정받다가 그 다음에 하락폭을 맞고 지금 반등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약간은 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뚫어내려고 하면은 결국 실적이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부각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못한다는 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엔터 44가 올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뭐 계약 분쟁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부실 복무 내용까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계속 좀 잔존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이러한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가져가되 지금 오히려 긍정적인 그 전망이 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특징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 지금 고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북미 콘서트 티켓과 그 앨범 굿즈 판매에 대해서는 수익이 주로 이제 달러로 좀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환율 수혜도 좀 있고 심지어는 그 이달 말에 종료되는 68개국 대상의 그 KETA라고 해서 한시 면제 조치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또 내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엔터 44 중에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 있다 한다면 하이브와 JYP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출 비중이 하이브가 한 63% 정도 되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는 5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BTS의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제 뭐 완전체가 그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2분기 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의 경우에는 지금 데이식스나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 1월에 그 키플립이라고 신규 보이그룹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이그룹이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렸던 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그룹의 컴백과 여러 신인들의 출격이 예상된 만큼 내년 엔터 업계는 활기로 가득 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방산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국 혼란으로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2기 시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방산주 관련해서는 뭐 좋은 뉴스랑 안 좋은 뉴스가 항상 공존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계엄 관련해서 어찌 됐건 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데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F-35 그 굉장히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야 이렇게 뭐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 당선되기 전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휴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종전이 되더라도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군비 확충은 불가불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자체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생각들을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증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토가 회원국들이 지금 방위비 의무 비중이 지금 2% 정도인데 3%로 늘리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뭐 여러 가지 군비 확충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납기라고 봅니다. 납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장전 체크포인트 하청환 본부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3대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좀 높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있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0.1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주 장세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이슈로 인해서 좀 하한가 나왔었는데 이제 주말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시험 버전 운영하는데 STO랑 뭐 NFT 쪽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이슈 있으니까 달러와 연관되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들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